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대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손이라는 게 뭐냐? 용어부터 해석할게요. 대손, 대여했던 돈을 손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이라는 거는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또는 채무자가 사망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대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돈 떼인 겁니다. 그냥. 자, 이 대손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받을 돈, 채권이라는 자산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할 거고요. 그만큼 회사는 손해봤으니까 그때 우리가 손해본 계정을 뭐라고 처리할 거냐? 그 계정을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는 채권은 자산을 감소시키시고요. 그만큼 손해본 것들을 우리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볼 게 뭐냐? 자,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제가 회계라는 거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게 회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산 때 외상 매출금이 있다. 만약에 100만원 있다 이거죠. 자, 이걸 그대로 외부에 보고하게 되면 외부 사람들은 이거를 당신네 회사가 내년에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100만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이용자들은 내년에 회사에 자금이 100만원이 유입될 거라고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정보냐 이거죠. 아니겠죠. 왜? 외상매출금 100만원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부득이하게 회수를 못하는 금액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위험성까지 같이 알려줘야지 합리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는 이 중에 일부는 회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회수 가능액이 90만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10만원은 우리가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자, 의사결정하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액이 100만원이라고 판단했는 경우와 회수 가능액이 90만원이라고 판단했는 경우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얘가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할 때 각 채권들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받으럼, 대여금, 미수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수를 할 수 있을까, 회수를 할 수 없을까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손 예상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단, 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보충법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상했는 만큼 우리는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관리 들어간다. 그래서 방금 예제로 봤지만 외상매출금은 100만원 있었지만 그 중에 10만원 회수할 수 없을 거라 판단했고 그 금액만큼을 추가적인 비용화를 통해서 만다고요. 90만원이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결산 때 설정하는 계정 과목을 뭐라 부른다고요?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대손 충당금이라 부를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각 채권의 대손 예상액을 비용 처리해서 그 비용 처리도 보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거구나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시점에 당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 있다고요? 네, 1억이 있습니다. 1억. 당사는 1% 대손이 예상되며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각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라고요? 외상매출금 잔액은 1억이다. 근데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는 금액은 몇 퍼센트라고요? 1%다.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항상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를 회수할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면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100만 원을 뭐 한다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보고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맞죠? 자, 그럼 100만 원치 대손 충당금을 보고해야 되는데 현재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1번 경우의 수가 충당금 잔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분기하기 전에 본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얼마? 1억이 있고요. 대손 충당금은 현재로서는 0이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현재 얼마 됩니까? 1억이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 100만 원의 충당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충당금은 하나도 없다. 맞죠? 그래서 전액 다 우리는 비용 처리해야 될 겁니다. 보충법. 부족한 금액 얼마요? 100만 원이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다라는 금액 10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다라는 금액 100만 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못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거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고 그만큼을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모아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외상 매출금 1억이었지만 충당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만 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은 9,900만 원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본다 그러면 똑같이 외상 매출금은 1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대손 충당금은 얼마 남아있다고요? 30만 원이 남아있죠. 됐습니까? 30만 원 남아있다 보니까 자,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9,970만 원이다 라는 거죠. 9,97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보고해야 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맞죠? 근데 남아있는 충당금이 얼마 있다고요? 그렇죠. 30만 원 남아있죠. 그럼 부족한 금액, 보충시킬 금액 얼마 더? 그렇죠. 70만 원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똑같이 그만큼 받을 수 없는 돈이다 해서 70만 원 비용 처리하시고 그만큼을 대손 충당금이다 라는 금액으로 7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고 나면 충당금이 30에서 얼마로 바뀌는가요? 그렇죠. 100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럼 회수 가능액은 얼마가 된다? 9,970이 아니라 9,900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현재 외상 매출금은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충당금도 얼마 있다고요? 1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보고되는 금액이 얼마다? 9,900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보고해야 될 충당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만 원이었죠. 근데 남아있는 충당금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네요. 굳이 이때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냥 넘어가면 알아서 충당금이 맞춰지는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얘가 보고되는 금액도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9,90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 충당금 잔액이 이번에는 120만 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외상 매출금은 1억이고요. 충당금이 120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남았는 금액이 얼마냐? 9,880만 원이 회수 가능하다라고 보고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9,880만 원. 자, 그런데 우리가 충당금으로 보고해야 될 금액은 12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보충법 부족하다면 그만큼을 채워 넣어주면 되겠지만 지금은 남아 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남은 만큼은 금액을 다시 차감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서 발생하는 계정이죠. 지금 현재 보시면 충당금이 어느 변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대변. 그럼 감소는 어느 변 쪽으로 갈까요? 그렇죠. 반대쪽인 차변에 와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20만원 감액하시고 그만큼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환입 다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충당금을 20만원 감액했기 때문에 충당금이 얼마 남는다고요? 100만원만 남을 거고요. 그러면
보고되는 금액도 얼마? 9,900만 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충당금만큼을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거. 단, 충당금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면 충당금을 감액하고 환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정이 새로 나왔으니까 봐야 되겠네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은 비용 계정입니다.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간다면 판매 관리비가 될 거예요. 비용 계정입니다. 충당금은 무슨 계정이냐? 충당금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가 계정이다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평가 계정. 어떤 자산, 부채, 자본의 정확한 가치를 보여주는 평가 계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에 대한 차감적인 평가 계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은 그러면 무슨 계정이냐? 자, 여기서 혹시라도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건데 이 많이 틀립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이 지금 대변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변에서 발생하니까 부채, 자본, 수익으로만 생각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무슨 계정이다? 비용 계정입니다. 얘 또한 비용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될 거다. 판매 관리비가 될 거다라는 거. 자, 요거는 조금 원칙을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대변에서 발생하지만 무슨 계정이라고요? 비용 계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전혀 없거나 대손충당금 잔액이 추산액, 예산액보다 적다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그만큼을 충당금이라는 평가계정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단, 추산액과 잔액이 동일하게 남아있다면 회계 처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추산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더라. 그럼 남아있는 잔액을 차변으로 감액시키시고 그만큼을 만다고요. 환입이라는 무슨 계정? 그렇죠. 이거 비용 계정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게 되면 이거 전체를 묶어서 본다면 우리는 어쨌든 채권 잔액,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며 받으러온 잔액이 얼마는 짜내야 될 거고요. 거기에 각각 퍼센테이지, 못 받을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곱했다. 요 금액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대손 추산액 또는 대손 예상액이라 부른다. 요 금액에서 충당금 잔액 남은 걸 빼게 되면 이 결과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면 부족한 거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결과값이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당금을 차변으로 감액하고 그만큼을 환입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손충당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합리적 정보 제공을 위해서 결산 시에 남은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불확실한 금액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해서 비용 처리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손에 대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